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우리 문제집 19페이지 16번 문제 보시면요. 16번 문제 조세 용어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요. 자, 요거 어떤 건지 가볍게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어 보면 보통징수 나오면요. 여러분 보통징수 작년에 자, 우리 아까 문제 봤었죠?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여기 납세고지서라는 게 포인트예요. 보통징수하면 납세고지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하고, 특별징수라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 그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뗍니다. 그럴 때 지방소득세, 지방세잖아요.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말하고요. 한번 가볍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또 자, 4번 지문 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그러는데, 우리 가산금이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지방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그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요? 3%요. 일반 가산금 3%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이제 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이 이제 중가산금인데, 고지서를 받았다. 지방세는 자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가산금은 지방세만 있는 거예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고, 지방세만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이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중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요? 3%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1개월 경과 시마다요. 한 달씩 경과 시마다 몇 프로씩이요, 여러분들? 요거 0.75%씩 적용됩니다. 이따 또 정리드릴게요.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만, 5년이죠?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가상금은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 지방세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48%까지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 자, 이거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하루 딱 지났다 몇 프로? 3% 값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납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요 정도 이렇게 징수에 관련한 거 용어 보시면 되고, 17번 문제가 또 난데없이 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가 나왔는데,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항상 별표시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독립화 문제로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각 세목에서 어떤 세목에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기본적으로 종합문제 속에서 잘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둡니다. 먼저요, 우리가 면세점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자, 면세점, 그 다음에 과세 최저한이라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국세, 상속세, 증여세에서 쓰는 표현인데 신경 쓰지 말고 면세점,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장당,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요. 미만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자, 같이 해도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역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을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그 다음에 재산세에 있는 이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6,0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6,000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5,3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 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그래서 이 취득 가격이지 이거 산출세액 X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자는데 이름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보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돼요. 징수할 세액이 고기수 한 장당 역시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등록면허세 하여튼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는 거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에 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 요약집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어떤 건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면세점이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일정한 금액인데요. 자,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고 가볍게 보세요. 사업소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할 때 그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330제곱미터.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세점 나오면 그냥 330제곱미터 눈여겨보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금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 이거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취득세가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330제곱미터 1억 5천만 원. 이것만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액징수 면제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아까 우리 지문에 다 나왔었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요. 그래서 얘네들 보유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다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 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왔던 자 정답식으로 나왔던 등록면허세. 얘는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거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결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만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결 때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법령 조문을 해석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처럼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서 18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를 다자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세목으로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징수 방법만 징수하고 거기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우리 재산세 여보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보통징수 방법만 징수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그 40, 20, 10% 그 가산세는요 산출세액의 20%. 예전에는 산출세액 20%였는데 이게 사실은 산출세액 20%였는데 지금은 자 무신고 그냥 무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이 무신고 납부세액에 요것의 20%예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예요. 감면받은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예전에는 산출세액이었는데 여러분들 납부세액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꽤 됐는데 산출세액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감면세액 같은 것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가산세는요, 이 산출세액의 40, 산출세액의 20%, 이런 게 아니라 이 납부세액의 40%, 납부세액의 20%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그냥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납부세액이 20%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한번 알아두세요. 예전엔 산출세액의 20%, 산출세 40%였는데 지금은 감면세액을 고려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에 이렇게 20% 이렇게 40%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뉘집자식이 항상 조세 총론에서 지방교육세를 보면 얘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자 징수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본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요? 보통징수할 수도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뭐하고? 보통징수하고. 그래서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유치원 다니는 언니가 얘기했어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고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세금을 깎아줄 때 있죠.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나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한다고 바꾸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깊은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알아둡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징수 방법과 관련한 얘기들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문제를 또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또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강의여가지고 제가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기도 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중요 핵심들 어떻게 바꿔주는 어떤 것들이 틀리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들을 익히시면서 또 관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사례를 익히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쭉. 자 먼저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정됩니다. 자, 그런데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어요. 만약에 가산세가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만약에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해서 다시 산출세법합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고지서를 바꿔서 또 세금을 미납부한다. 그러면 자, 지방세에서는 뭐가 적용되고?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고지서 바꾸서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적용되고? 납부지원 가산세. 그래서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 지방세는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뭐가 적용되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다.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금방도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취득세나 등록매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이렇게 신고납부를 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예외적으로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산세부터는. 예?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게 가산세 합해서 보통징수래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매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징수 방법.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징수의 예를 이제 문제 계속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에서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납부입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이 신고납부 원칙이고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대로 네 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지방세에서.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다시 한번 꼭 알아둡니다. 다시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예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가.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발부돼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될 때 우리는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라고 합니다. 아까 취득세처럼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도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고지서가 발부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부가세 방식.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정부부가세 또는 부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나쁘게 한데 나쁘게 한데 미납부합니다. 자, 나쁘게 한데 고지서 발부되는데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가 적용되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국세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징수의 예를 꼭 알아둡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방식이 보통징수, 지방세, 국세는 정부부가세.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예를 또 꼭 하셔야죠. 지방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일 때는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원칙적으로 발부되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농이 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수에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여러분 제가 항상 뉘집 자식이냐 이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는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뉘집 자식이냐 족보요. 자 우리 이론 과정에서 앞선 과정에 배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요.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뭐고 부가세입니다. 독자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부가세 받습니다. 자 지방교육세 나왔다.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그 다음에 또 얘 찌찌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특세 보면 항상 뭘 떠올려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걸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징수의 예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산세, 가산금 일단요 제가 문제를 한번 풀고 또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가산세, 가산금이요. 신고납부할 때 일단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그 다음에 고의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전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요. 지방세는. 자 그렇습니다. 국가자체 조합이 아니고 자 징수에는 없고 그럼 한번 봅니다.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면 자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가산세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합해서 고의서 보낼 때 납세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여러분들? 납세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예.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자 지방세는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금이요. 자 몇 프로요? 3%. 아까 일반가산금 깔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산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요. 이어서 봅니다. 체납한 지방세 중과상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체납한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체납한 납세고시별 지방세 세액이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해요.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 재산세 친구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 나눠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받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납기가 같을 때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은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 뭐요? 소방분,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병기고지됩니다. 그럴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하는 거지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세 고지서별이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오르죠? 다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19번 문제 봤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자,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산세는 이따가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지방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세를 보세요. 아까 가산금 소개해드렸고 지방세 가산세는 보세요. 지방세 가산세는 어떻게 정되냐면 이따가 또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자 고지서가 이건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세 고지서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자 가산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자 신고 납부할 때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 납부 의무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 지방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고요? 가산금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그러면 계속 비교해서 한번 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자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 썼는데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지방세도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종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로 올해 바뀌었는데 이 납부 지연 가산세 이때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부 고지 전에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됩니까? 40%, 20%, 10%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 다시 한번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요? 40%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는 40%.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는 자 20%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산출세계 20%가 아니라 납부세계 20%라는 거 아까 배웠었죠? 산출세계 20%가 아니라 납부세계 20%였었고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 이렇게요. 이렇게 정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 60개월까지 중과상금이 적용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20번 문제 27회 문제 이건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데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전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자 무신고 납부세 몇 프로입니까? 20% 맞잖아요. 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40이고 자 40이고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 납부세 몇 프로입니까 이거? 10%지.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자, 납부지연 가산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 납부하자는 세액의 20%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얼마입니까? 요거 0.02%입니다. 0.02% 10만 분의 25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만 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22페이지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문제는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여러분요. 요거는 그냥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우리 금방 지금 다 배운 건데요. 자 그래서 다 배운 거죠. 취득세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40%. 등록면허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입니까? 부정한 방법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양도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10%예요. 예. 자 10%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계 10%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 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이쪽에다 정리해 드릴까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이쪽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방교육세 지금 나왔죠? 농어촌 특별세 이런 부가세들 있잖아요. 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이런 부가세들은 보세요. 얘네들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에서 부과될 때 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득세를 신고 안 했는데
근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미 얘네들은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또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까지 과세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이 신고불성실, 무신고 과소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돼요. 자,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만 일일 0.02% 적용되고, 요거만 적용되고, 자, 일단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좀 한 가지 알아둡니다. 우리 요약제 강의할 때도 제가 이거 슬쩍 강의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이렇게 무신고 과소시가산세 적용한다고 하면 틀려요. 얘네들은 무신고 과소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20% 적용한다, 뭐 10%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뭐 부정한 방법이면 40%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렇게 봤습니다. 22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뭐 쭉 그냥 이건 뭐 보시되 어디를 보시냐면 1번 지문 같은 것은 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뭐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여기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이 초과 환급 더 많이 환급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환급받을 세액의 합한 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그냥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라고 그래가지고 10%라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에는 몇 프로라고요? 10%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 세액에 우리가 국세는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 한도가 없는데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 지방세 요거 일일 0.02%잖아요. 일일 0.02%인데 그런데 최대 한도가 있어요. 이게 자,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요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근데 국세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75% 한도 난다. 100분의 75%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요 규정이 있다는 거. 납부지연 가산세.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또 반호씩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한 게 또 나왔네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기한후 신고는 제가 또 나중에 뭐 정리해 드릴게요. 기한후 신고는 자,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조세 포탈 운영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가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데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만약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자, 1개월 초과 3개월 내 만약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요거 30%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는데요. 자,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요거 50% 감면해 줍니다.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뒤늦게 수정신고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인데 과소신고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게 되면 1개월 내 수정신고했을 때 아까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그랬어요? 네? 몇 프로? 90% 감면. 자, 근데 기한후 신고는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줍니다. 요거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가 지금 계속 지문에 섞여 있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얘네들 왜 적용 안 해요? 부가세다 보니까 본세에서 이미 부과했는데 얘네들까지 부가세까지
신고불송가산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이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송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요, 얘는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고의소 날라무시통에 버리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종부세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번 문제 같은 것은 올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올해까지만 사실은 이렇게 존속하고 용어가 내년부터는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글쎄 출제자가 올해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23번 문제 한번 가산금,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구하는 거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지방세,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지방세법상 지방세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막질러 씨 소유의 토지분 재산세가 자, 100만 원이 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금 100만 원이에요. 그러나 납부기한이 지연돼서 자, 12월 15일 날 이제 실제 납부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가산금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이제 0.75%씩 중가상금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토지분 재산세니까 납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응용력 발휘해야 되는 게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산세 한 2달 공부했다 그러면 두 달은 안 되고 한 4개월 공부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뭐는 알고 가야 한다? 재산세 납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자, 10월 1일이 되면 일반가산금 적용돼요. 일반가산금 적용되는데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체납세액이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에 3%. 요거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10월 31일이요. 자, 10월 30일에서 하루, 9월 30일 한 달 딱 지나면 요까지는 이제 일반가산금, 한 달까지는 일반가산금 3%만 적용되고 더 이상 적용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10월 31일 딱 지나면 11월 1일이 되면 이때는 이제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과상금. 그 다음에 10월 31일에서 자, 한 달, 11월 30일 하루 딱 지나면 또 중과상금입니다. 12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 12월 31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습니다. 언제 냈대요? 12월 15일 날이에요. 그러면 12월 15일 날 냈다. 자, 그러면 납부했으니까 이제 여기 12월 30일, 1월 1일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돼요. 그러면 중과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체납세액에 0.75% 곱하기 자, 미납 월수를 곱합니다. 미납 월수가 몇 달이에요? 2달. 2개월. 자, 미납 월수예요. 2개월. 그러니까 100만 원에 3%니까 일반 가산금 얼마고? 3만 원이고. 자, 100만 원에 0.75%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0.75%는 얼마예요? 100만 원에 1%는 얼마예요? 100만 원에 1% 얼마냐고 여러분? 만 원. 아, 진짜. 그러니까 0.75%니까 얼마겠어요? 7,500원. 7,500원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15,000원. 자, 15,000원. 그래서 일반 가산금 3만 원,
중과상금은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합한계 가상금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 딱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일반 가상금 3% 깔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10월 31일 하루 딱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11월 1일 써놓고 그 다음에 12월 1일 써놓고 1월 1일은 넘지 않았으니까 아니고, 그래서 12월 15일 날 냈으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 12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이에요. 미납월수는 2개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너무 뭐 이해 안 되는 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글쎄 올해 뭐 가상금 없어지는데 내년에 없어지는데 이미 법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출시할 가능성은 글쎄. 자, 어떻든 한번 이런 거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신고납부하는 세금, 보통징수하는 세금 아까 정리해드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여기 문제 보면서요. 자, 화면을 보면서 여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자, 신고납부면 신, 보통징수면 보 얘기해 보세요. 취득세는 신이에요, 보여요? 신.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지방교육세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항상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들은. 자, 신고할 수도 있고 뭐예요?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세는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없어요.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얘 항상 누구예요? 재산세 친구. 재산세, 지방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징수고. 특정자원본이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신고납부입니다. 얘는 신고납부 원칙이고. 자,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 알고 어떤 겁니까? 재산세,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근데 여기는 보통징수 방법 위에서만 그랬으니까 지방교육세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얘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디귿하고 재산세하고 자,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는 여러분요, 별표시합니다. 25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물납 분할납부에 관한 건데 별표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물납과 분할납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 분할납부는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국세 및 지방세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 우리 24페이지입니다. 2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에서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는 자, 납부할 세액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우리 집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 집 저희 집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자, 재산세, 종부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네, 2번이 틀렸고요. 자, 잠깐만요.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 기한이 다르다.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납부 기한.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둘 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재산세는 분납 기한이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자, 종부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종부세는 납기 후 6개월 내 분할납부. 분납 기한이 다르죠?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동일한데 분납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양도세 분할납부 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초과하는 납세무자다. 예?
자, 분할납부 대상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도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다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금방 자 분할납부 기준금액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 기한이 기본과정납부 2개월이다.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이고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분납 기한이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가 또 금방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 아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500만 원 초과하는 자 이게 틀렸단 말이죠. 얼마로 돼 있어야 돼? 250만 원이요. 250만 원 초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0만 원 초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납부 이행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물납과 분할납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본 과정부터 계속 배웠던 겁니다. 기초 과정부터.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꼭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자,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뭐 허용돼요? 재산세. 그리고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뭐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 놓고요. 자, 그러면 허용되는 세금들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상속세가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계속 이런 거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 하여튼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냐면요, 이런 거 했었어요. 자, 주요 세금들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 OX로 빈칸 채우기 했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 외칩니다. 취득세 X, 등록민허세 X, 재산세 O, 종부세 X, 양도세 X입니다, 여러분. 상속세 O, 증여세 X. 자, 농어촌 특별세 X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자, 취득세 분할납부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요. 아까 질문 나왔다시피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O, 종부세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분할납부 O, 농어촌 특별세 O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분할납부, 우리 분할납부 있죠? 물납과 분할납부를 비교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비교해서 한번 볼 건데 어떤 얘기냐면 한번 봅니다. 분할납부 요건 다시 한번 우리 질문 나왔던 것들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는 것도 어렵고요. 자, 분납기한도 아까 지문에 나왔었는데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는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납부에? 2개월 내.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납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기준금액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재산세, 종부세는 보세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이 똑같아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얼마 납부하고 25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이다. 최대 분납 가는 금액 150만 원. 아니 150만 원 딱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니까 얼마? 400일 때 150. 종부세. 자,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는 금액 150.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뺀 금액이니까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400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분납 가는 금액 150만 원.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아요.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양도세 납부세액이 1,400이다. 최대 분납 가능금액 400. 1,600이면 6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1,000 납기내 내고 나머지 금액.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각각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금액 350. 사례 어디입니다. 700일 때 350. 절반까지. 양도세는 2,000 초과했을 때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2,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금액 1,200. 3,800이면 3,800이면 예? 3,800이면 얼마? 1,900.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납부까지 딱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정리해 둡니다. 요약집에 다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 물납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런데 26번 문제 한번 봅니다. 금방 다 했어요, 여러분들. 취득, 자, 물납에 가는 거 그냥 보이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물납에 가는 거 지방세에서 뭐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없네. 그러니까 뭐만? 재산세만 물납에 허용됩니다. 3번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이런 것들. 27번 문제는 또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요. 28번 문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